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 차현주입니다. 올해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천문 관련 이벤트. 본격적인 외행성 탐사를 눈앞에 두고 있는 탐사선 2대가 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호와 던호가 각각 명왕성과 세레스의 사진을 전송해 왔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오늘의 별별 뉴스에서 확인해 보시죠. 최초의 외행성 탐사선 던호가 세레스에 근접해 영상을 찍어 지구로 전송했습니다. 새로운 사진에는 표면의 크레이터가 비교적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북반구 쪽에 있는 하얀색 점의 정체는 아직도 확실히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던이 세레스의 궤도로 진입한 것은 3월 6일로 예정돼 있으며 그때쯤에는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명왕성에 다가가는 뉴 호라이즌스호 역시 새로운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아직은 흐릿하지만 이전보다는 더 선명한 명왕성과 위성 카론의 사진을 전송했으며 제대로 된 명왕성의 사진을 얻게 되는 것은 아마도 올해 5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의 외행성 탐사는 2015년 가장 흥분되는 우주 탐사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해성 탐사선 로즈타의 해성 착륙에 관심이 쏠렸다면 올해는 두 외행성 탐사선에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레스 도착을 열흘 정도 앞두고 있는 던호와 이 명왕성을 향해 부지런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뉴 호라이즌스호가 그들입니다. 최근 두 탐사선이 본격적인 탐사에 앞서서 멀리서 찍은 세레스와 또 명왕성의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태영 교수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세레스의 모습이 비교적 정확히 찍힌 사진이 전달됐어요. 네, 2월 초에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네. 이 세레스로부터 이제 던이 14만 5천 킬로미터 정도.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지구 달 거리에 거의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리죠. 네.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 뭐 세세하게 아주 그런 윤곽은 안 보이지만 달이라 수성 같이 이 크레이터들이 존재하고 그래서 뭔가 모양은 달과 수성에서 느꼈던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은 그런 사진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제 조만간 이제 3월 6일이면 이제 세레스에 도착해서 세레스를 도는 이제 그 위성 역할을 할 건데요.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작년에 보였던 그 이 세레스 위쪽에 보이는 하얀 점이 과연 무엇일까? 네, 그게 어떤 건지.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번 사진 14만 킬로 정도에서 찍은 사진에는 정확히 나오질 않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3월 달에 되면 세레스의 그 모습이 정말 이 맨 얼굴이 적나라하게 이제 드러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잘 모른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이제 아직은 좀 더 가봐야지만이 정확한 아주 명확한 사진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 이번에는 명왕성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명왕성은요, 여전히 좀 픽셀 몇 개 정도로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아주 조그맣게 보이거든요. 네, 오랫동안 날아갔지만 아직도 2억 킬로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2억 킬로면 지구 태양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니까 지구 태양보다도 먼 거리예요. 네. 예, 이제 7월 14일 정도에 이제 그 명왕성에 가장 가까이 접근한다라고 하니까 아직도 이제 몇 달 정도 남아 있고 좀 더 가면 갈수록 이제 좀 정확하게 사진이 나오겠죠.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픽셀 몇 개 그 이 명왕성하고 바로 옆에 있는 그 카론 그 두 개가 쌍둥이 그 외행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 카론의 이런 모습까지는 나오는데 어떤 표면이 어떤지 이런 사진들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이 명왕성 사진이 지금 방금 본 세레스의 사진 정도의 해상도까지 나오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뭐 그 정도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던 같은 경우에는 현재 14만 킬로미터 정도에서 찍은 사진이고 네. 아주 가까이 가가지고 이제 그 돌면서 바로 위에서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그 사진 찍을 건데 이 뉴 호라이즌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가까이 가지는 않습니다. 이제 네. 한 몇백만 킬로미터 정도 지나면서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진 해상도는 좀 좋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그냥 우리가 뭐 달 같은 수성 같은 그렇게 세세한 사진을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명왕성의 표면에 얼음이 있다 아니면 또 이제 땅 같은 뭐 암석들이 있다 이런 거 정도는 구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던과 뉴 호라이즌스호가 외행성을 탐사하긴 하지만 네. 이 던은 외행성을 돌면서 10달 이상 계속 그 외행성을 찍을 거지만 네. 이 뉴 호라이즌스호는 워낙 멀리 갔잖아요. 이렇게 가까이 접근하는 건 아니고 옆에서 쭉 가면서 좀 아주 세세한 건 볼 수 없고
그래도 명왕성이 어떻다. 명왕성이 이러이러한 표면 구조가 있을 것이다. 네. 라는 그 정도를 볼 건데요. 이 세레스를 봄에 보고 네네. 여름에 명왕성도 그 정도 나올 거다. 라고 너무 이렇게 기대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제대로 된 사진을 얻으려면 한 5월 이후쯤, 여름 정도쯤이 돼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2015년에 가장 흥분되는 우주 탐사 중에 하나일 텐데요.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 별별 이야기에서 전해드릴게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머나먼 화성에서 외로이 임무 수행 중인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의 사진을 공개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동차만한 큐리오시티가 점 수준으로 보이는 이 사진은 화성 320km 상공 위에서 10년 넘게 근무 중인 화성 정찰궤도 탐사선 MRO가 촬영해 지구로 전송한 겁니다. MRO가 드넓은 화성에서 친구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화성 표면에 광물들을 포착하는 데 매우 유용한 하이라이즈 카메라 덕분입니다. 현재 큐리오시티는 샤프산 파람프 언덕에서 열심히 지질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화성에는 큐리오시티 외에도 오퍼튜니티가 기대 수명을 훌쩍 뛰어넘으며 지금도 임무를 충실히 수행 중에 있습니다. 2012년 8월 화성에 착륙해서 3년차를 맡고 있는 화성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가 화성 궤도를 돌고 있는 위성 MRO에 포착됐습니다. 월리라는 애니메이션이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교수님, 인간을 대신해서 화성을 탐사하고 있는 이 큐리오시티. 네네. 네, 그리고 이 탐사선이 화성이 굉장히 넓을 텐데 이렇게 네네. 만나는 경우가 가능한 건가요? 이제 이 MRO가 10년 넘게 이제 화성 위를 돌면서 이제 화성을 계속 사진 찍고 있거든요. 네. 그 높이가 한 320km쯤 돼요. 그러니까 지구로 친다면 우주정거장, 네. ISS 국제 우주정거장이 떠 있는 높이와 비슷하거든요. 네. 그 우주정거장에서 밑에 지상을 찍는 것처럼 이 MRO, 이 화성 정찰 위성이 계속 사진을 찍고 있는데 그 사진을 확대해 보니까 거기에 조그마한 점처럼 이 큐리오시티가 나왔다는 거죠. 큐리오시티의 크기가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자동차 중에 이제 SUV 차량 있잖아요. 그 정도 크기거든요. 네. 그 정도 크기의 차량이 자그마한 점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뭐 높은 건물도 없고 횡하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발견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쉽지도 않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MRO가 맨날 그 자연적인 경우만 찍다가 네. 그 정말 화성에서 인공적인 큐리오시티. 옛날에 이제 그 이전에 봤던 패스파인더나 이런 건 워낙 작거든요. 네. 근데 그나마 큐리오시티는 자동차 정도의 크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찍히는 거죠. 그럼요. 지금 말씀하신 게 다른 탐사선이 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전에 벌써 내려갔던 그러니까 오퍼튜니티라든가 네. 애들이 있죠. 있는데 워낙 작아요, 그것들은. 근데 이제 패스파인더는 훨씬 더 작았고. 네. 그래서 그나마 내려가 있는 것 중에서 큐리오시티가 제일 큽니다. 그럼 현재 화성을 탐사하고 있는 건 어떤 게 있나요? 큐리오시티가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오퍼튜니티도 아직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이제 활동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네. 뭐 90년대 갔던 건 이미 활동이 거의 이제 없어졌고 네.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거는 큐리오시티하고 오퍼튜니티 그 정도에 있습니다. 그럼요. 이 큐리오시티의 수명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해요. 근데 원래 이게 이제 어쨌든 태양 전지를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벌써 3년을 하고 있잖아요. 네. 원래 갈 때는 3년 정도는 활동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기대보다 더 활약을 예, 해주고 그래서 있네요. 그 게일 분화구라고 해가지고 지름 한 150km 정도 되는 그 분화구 속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네. 이제 3년 정도 움직여봤자 10km도 못 벗어났어요. 그래요? 예, 워낙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보니까 그 조금 좀 올라와 있는 곳, 그러니까 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분화구 속에 있는 샤프산이라고 하는 높이가 한 5km 정도 되는 그런 산 기슭에서 지금 탐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샤프산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요? 화성에도 산이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산이라고 해서 나무가 있는 산이 아니라 네. 파여 있는 것은 크레이터. 네. 그다음에 주위보다 좀 이렇게 높은 솟아 있는 곳을 산이라고 이제 지명을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네. 화성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올림포스 화산이라고 해가지고 이미 죽은 산이긴 하지만 태양계에서 가장 큰 산이 화성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조그만 분화구 속에 있는 약간 튀어나온 그런 산 기질에서 지금 탐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이 큐리오시티가 아무리 용을 써봤자 이 게일 크레이터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위치가 이제 화성 적도에서 약간 남쪽이에요. 거기에서 계속 여기에 이제 예전에 그 물이 있었다면 뭐 침전물이라든가 네. 그 풍화 침식 작용 이런 흔적들도 찾아내고 있고 뭐 아직 생명체의 흔적은 찾아내지 못했지만 그럼 앞으로는 좀 큐리오시티한테 어떤 연구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뭐 계속 하는 일을 반복하겠죠. 땅을 파고 그 분석을 하고 여기 혹시 유기물이 있는가, 물의 흔적이 또 어떡하는가, 또 혹시 과거에 여기에 생명체의 흔적이 있었는가 이런 걸 탐색하는데 뭐 생명체의 흔적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네. 그래도 아직 이 탐사한 자료들이 다 공개되진 않았어요. 계속 공개되면서 화성의 비밀들, 과거가 어땠다 하는 내용들은 계속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예, 앞으로도 화성에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해줄 탐사 로봇들,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정보를 전해줄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예,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주세요. 무려 약 70개의 위성을 거느린 태양계 최대 행성, 목성. 이 목성에 3개의 점이 나타났습니다. 목성의 폼에 안긴 3개의 점은 바로 목성의 위성들. 가장 큰 갈릴레이 위성 4개 중에 3개인 유로파, 칼리스토, 이오입니다. 목성의 일식이 일어나는 건데요. 한 행성 위에 3개의 일식이 동시에 일어나는 모습.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네, 와, 교수님, 이 거대한 목성 표면에 지금 검은 그림자를 들이우면서 네네. 위성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굉장히 인상적인데 이렇게 3개의 위성이 한 번에 행성 위를 지나가는 일이 가능한 건가요? 가능은 하죠. 하지만 흔한 일은 아니죠. 네. 저도 지금 저 사진 처음 봤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림자가 뭐냐면 목성에 있다면 목성에 일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목성의 달들이 해를 가리는 거죠. 지구에서도 일식 보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목성이 크니까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요. 동시에 목성에서 3개의 일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일이죠. 네. 그래서 1609년에 그 갈릴레이가 그 망원경을 처음 발견했던 4개의 위성을 갈릴레이 위성이라고 합니다. 이오, 에우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 이 순서거든요. 네. 그중에 제일 멀리 있는 게 이제 그 칼리스토고 제일 안쪽에 있는 게 이오거든요. 지금 화면에서 보면 이오가 지나가고 칼리스토, 에우로파 이런 순으로 지나가면서 이 목성에다가 이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 거예요. 네. 뭐 이오 같은 경우는 한 이틀 정도에 한 바퀴 돕니다. 칼리스토는 한 17일 정도에 한 바퀴 돌고.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도는 거죠. 네. 지구의 달에 비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저 중에서 제일 저게 이제 이오 같은 경우가 지구의 달하고 비슷한 정도의 크기예요. 그래서 움직이면서 계속 하는데 와, 어떻게 행성 하나에 일식이 3군데서 일어날까? 그러니까요. 그것도 각각 다른 네. 참 엄청나게 신기한 사진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이 목성의 위성이 도대체 몇 개길래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거의 70개 정도 돼요. 엄청 많네요. 엄청 많죠. 그 중에 이제 이 4개가 제일 크다는 거죠. 네. 지금 사진에 안 나왔지만 가니메다라는 것이 제일 커가지고 이것은 이제 태양계에 있는 위성 중에 제일 큽니다. 네. 지구의 달보다 훨씬 크고요. 저 중에서 이제 이오가 이제 지구 달하고 거의 비슷하고 칼리스토는 이오보다 좀 크고 그다음에 에우로파는 이오보다 조금 작고. 그러니까 그래도 거의 뭐 지구의 달급 정도는 되는 그런 위성들이거든요. 네. 자그마한 위성들은 그냥 작아가지고 뭐 웬만한 망원경을 보이지도 않고 탐사선이 가서 찾고 한 건데요. 한 70개 정도의 가 발견됐는데 아직도 발견 안 된 것들이 더 있어요. 그래서 목성이나 이 토성 같은 경우 다 60개가 넘는 위성들을 갖고 있는데 네. 어느 게 더 많다. 딱 말하기가 힘든 것이 계속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워낙 자식들이 많은데 그중에 제일 큰 자식 넷입니다. 그중에 3개가 목성으로 딱 들어가는데 아마 이런 일이 뭐 이렇게 직접 보기 굉장히 힘들 것 같고 네. 4개가 동시에 이렇게 가리는 경우도 있긴 있겠지만 그런 일은 정말 확률적으로 계산을 안 해봤는데 네. 아주 힘들 것 같습니다. 네, 70개 정도나 되는 목성의 위성 중에 그래도 가장 큰 4개의 네. 위성. 그럼요, 이 위성의 특징들은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해요. 예, 이제 제일 안쪽에 있는 게 2호거든요. 네. 제일 안쪽에 있다 보니까 목성의 중력 작용이 굉장히 많이 돼가지고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래서 화산이 폭발합니다.
태양계 위성 중에서 화산 활동을 하고 있는 유일한 위성이 바로 이오예요. 네. 그래서 이오는 화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명하고, 그다음에 뭐 에우로파 같은 경우나 이제 칼스토 이런 부분들은 이 표면에 얼어가지고 그 내부에 녹아 있는 바다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그 바다에 생명체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또 위성들입니다. 뭐 가니메데는 누가 뭐라 그래도 태양계에서 제일 큰, 역시 얼어 있는데 바다가 있을 수도 있고 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관심 있는 거는 이오가 참 특이하게 화산 활동을 하고 있고, 유로파 같은 경우에 바다 때문에 또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목성의 중력 작용이 많아가지고 내부가 녹아 있을 가능성이 좀 더 많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칼리스토 내부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찾는 그런 연구도 좀 되고 있고, 또 이오의 화산이 왜 저렇게 활발하게 일어나는가, 그런 연구도 되고 있습니다. 네, 신기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는 와우 천문 영상. 오늘은 목성에서 일어나는 세계의 동시다발적인 일식 현상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영상이 우리를 찾아올지 기대해 주세요. 한 주 동안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반짝반짝 천문 현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이번에 전해주실 하늘 소식 어떤 건가요? 네, 이제 달이 상향서부터 점점 커지고 있죠. 네. 뭐 특별하게 재밌는 이런 현상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녁 하늘에서는 동쪽 하늘에 있는 금성이 점점 밝아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금성 옆에 3월 4일 저녁, 이 천왕성이 아주 가까이 접근을 해요. 천왕성 아마 평생 한 번 보기 힘드실 거예요. 네. 눈으로는 시골에서 겨우 보일 정도고 쌍안경으로 보면 잘 보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천왕성이 3월 4일 날 저녁에 한 7시 반쯤 금성과 아주 붙어버려요. 달보다도 가까이 붙습니다. 쌍안경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평소에 천왕성이 저거다라고 해도 위치를 못 찾잖아요. 네. 금성은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금성은 뭐 밝기가 일반 1등성보다도 수십 배 이상 밝기 때문에 저녁 하늘의 서쪽 하늘에서 제일 밝은 것이 금성, 바로 옆에 그래도 자그마한 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별이 아니라 천왕성이에요. 수금, 지화, 목토까지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왕성, 맨눈으로 본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천문대 가셔서 보셔도 되긴 되지만 자그마한 쌍안경으로 충분히 찾을 수 있거든요. 3월 4일 날 밤 금성 바로 옆에 붙어있는 천왕성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3월 4일 밤에 금성과 천왕성의 아름다운 크로스 꼭 한번 쌍안경으로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별별 이야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알찬 소식들 가득 준비해서 찾아뵐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우주와 천문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아래쪽에 보이는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증 시원하게 날려드릴게요. 별별 이야기를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YTN 웨더 홈페이지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